안녕하세요. 생명나눔 한의원 안소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병률이 1위라고 하는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만 약 3만 명 정도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생각해보면 10년 동안에만 약 30만 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최근에는 위암의 발병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좀 안도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위암으로 진단받을 확률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발병률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면서도 6% 정도는 위암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이라면 약 3% 정도가 위암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위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발병률이 4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남성의 경우 위암의 발병 가능성이 24%까지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는 12%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발병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한 감염률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이 약 60%에서 70% 정도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장에 살아남아서 위 점막을 헤집고 다니면서 위벽을 파괴하면서 위암까지 유발을 하는 것인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일까요? 위장에서는 위 점막으로부터 위산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위산은 말 그대로 강한 산성의 소화 효소입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음식물 속에 섞여 들어온 세균을 살균하고 단백질을 소화 분해시키지요.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산성인 위산을 중화시키는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위장에서 계속 증식을 일으켜서 위암을 유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흔히 위벽 보호제라고 잘못 알고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광고에 워낙 많이 나와서 속쓰림, 위산과다, 소화불량에는 겔땡땡, 이게 굉장히 당연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제산제, 위산 억제제라고도 하는데요. 위장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위산의 분비가 활발해야 세균도 잘 죽이고,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산이 원활하게 분비될 때 살아남기에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산제를 습관적으로 먹거나 위산 억제제를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더 쉬운 위장의 환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흔히 위염이나 식도염이라고 하면 위산 과다가 문제인 줄로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 위염이라든지 실질적인 위산 과다보다는 저산증과 만성 위축성 위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서 위산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는 것이죠. 위암으로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부터 늘 소화장애에 시달렸었고, 그래서 겔땡땡 같은 위산 억제제를 달고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임상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교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위염으로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위산 억제제와 소화제를 처방을 받아서 한 달 정도 복용을 했었는데 위암으로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한 달 만에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위산 억제제는 위벽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습관적인 소화 장애가 있다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적절하게 해서 위암을 예방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암의 원인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암의 진짜 원인인가라고 오해를 하실까 봐서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성인의 60%에서 70% 정도가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했고, 또 한평생 살면서 위암에 걸릴 확률이 4.5%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염률의 차이하고 실제 위암으로 진단받는 그 확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나머지 55%에서 약 65%가량의 환자들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이 되어 있어도 위암 진단을 받지 않고 잘 산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임상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위암에 잘 걸리는 유형을 3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체질적인 문제인데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소화기가 좀 약하게 타고났거나 이미 어릴 때부터 소화기가 약해서 아무거나 팍팍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뭐 작다고도 하고 뭐 위무력증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뭐 위염을 달고 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장이 예민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저거 먹으면 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바로 체한다든지, 그리고 늘 평생 소식을 해야 되는데 뭐 밥을 어쩌다가 우연히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면 그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낑낑댄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이 되어 있고 식습관이 좋지 못하다든지 이럴 때는 위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성향의 문제인데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리고 잘 풀어내지 못하고, 소심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또 남들한테 또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크게 받거나 이런 분들이 또 위암에 걸려서 오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앞선 두 경우와는 좀 많이 다른 경우예요. 뭐 성격도 쾌활하고 또 얼핏 보면 호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걱정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자기가 뭐 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유형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잘 먹어서 탈인 거예요. 잘 먹으니까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뭐 당연히 뭐 안주도 먹고 야식도 하고 때때로 폭식도 자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습관이 좋지 않아서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해야 되는 것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독소까지 너무 많이 흡수를 해버려서 위암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신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말기가 되면 간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유형의 위암에 많이 걸립니다. 앞에 얘기 드린 2가지 유형의 분들은 조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조심은 해요.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가면서 해로운 거를 먹지 않고 조심해서 살면은 그래도 위암에 걸리지 않고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3번째 유형이 좀 문제예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간에 전이가 된 위암의 경우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시면 꼭 이 동영상을 한 번쯤 보라고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생명나눔 한의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